여러분 안녕하세요. 의사소통 능력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걸 개발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본인의 그 말하는 습관이라든가 어떤 때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전달을 해야지만 의사소통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사후 검토와 피드백 주고받기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단순화하고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야 되고요. 감정을 억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감성의 억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이 상해 있을 때 어떤 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잠시 쉬었다가 또는 약간 미뤄두었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상대방한테 예의가 되고 서로 불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하면은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주거나 피드백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나쁜 점만 지적하지 않는다. 좋은 점을 같이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이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게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예, 그래서 항상 그 피드백을 줄 때는 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장단점을 잘 이렇게 전달을 해야지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학습 정리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의 이해 능력이거든요. 의사소통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또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제안서라든가 보고서, 기획서, 편지, 이메일, 팩스, 메모, 뭐 공지사항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문서로서 서로 그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서로서 그 소통을 할 때 어떻게 문서를 잘 써야 되는가 또는 그 문서를 내가 어떻게 잘 이해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라는 그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문서를 쓸 때 글쓰기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설가나 뭐 수필가, 작가처럼 아주 수려하고 멋진 문장을 쓰는 것이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나 목적을 정확하게 잘 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글쓰기가 필요한데 이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독서를 많이 하는 습관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을 많이 써보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분과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카톡 메시지를 쓰거나 SMS 문자를 쓸 때 가끔은 정말 쓰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말을 할 때와는 다르게 문장을 쓰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 문장을 쓸 때는 우리가 말을 할 때랑 다르게 머리로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금방 하는 것보다 글로써 어떤 전달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객관화되기도 하고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또 문서를 잘 쓰게 되고 또 문서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문서 이해의 구초적인 절차
뭐 이런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종류에는 이제 공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서, 국가의 그 정부 행정기관에서 대내적으로 혹은 대외적으로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이 일반 회사 또는 단체로부터 접수하는 문서 또는 일반 회사에서 접수하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이런 그 공문서에는 엄격한 규격이 있죠. 내 마음대로 편지 쓰듯이 아무 편지지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규격화된 양식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최종 결정권자의 사인이 들어가야지만 그거는 공문서로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서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의견을 전달하고, 아니, 프로젝트에 대한 문서 형태로서 만들어지는데 상대방에게 기획의 내용을 전달하여 기획을 시행하도록 설득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획서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기한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서는 사내 문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회사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작성하는 그런 공문인데 이거는 그 회사 내에서 내는 그런 공문을 기한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제 보고서는 특정한 일에 대한 현장이나 그 진행 사항을 이제 보고하는 건데요. 연구, 검토 결과 등을 보고서 양식에 의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영업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산 보고서, 그리고 일일 업무 보고서, 그리고 주간 업무 보고서, 출장 보고서, 그리고 회의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대개 상품의 특성이나 사물의 성질과 가치, 작동 방법이나 과정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 새로 살 때 다 설명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설명서를 읽어보고 그거를 작동하거나 하면은 잘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도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정부 기관이나 기업체 또는 각종 단체가 언론을 상대로 자신들의 그 정보가 기소화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도자료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 학교에서도 보도자료 쓰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우리 학교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그 언론기관에 그 기사화되죠. 그래서 신문에 실리기도 하고 인터넷 뉴스에 실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회사가 하는 일, 우리 회사에서 알리고 싶은 일들을 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 자기소개서 또는 학교에 입학을 할 때도 자기소개서 쓰죠. 이것은 이제 뭐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입사 동기 등 근무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기가 정말 어렵죠. 자소서 쓰기가 이렇게 자기가 쓰려면 뭔가 좀 낯뜨거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말을 어떻게 써야 되나 막 그래서 자세하게 쓰지 않고 건너뛰어서 간략하게 쓰기도 하는데요. 자기소개서는 정말 자기는 그 배경을 다 이해하지만 상대방은 그 배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잘 써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레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고객이나 단체의 비즈니스 레터 많이 오지 않습니까? 문자로도 굉장히 많이 오죠. 뭐 보험을 들어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지금, 사업상 뭐 어떤 물건을 사라 뭐 또는 어떤 회사의 물건이 좋다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게 비즈니스 레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메모가 있습니다. 뭐 일을 하기 전에 앞서서 뭐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은 누구한테서 연락이 왔을 때 그거를 전달해 줘야 될 때 이럴 때는 이제 메모라는 방법을 쓰죠. 여러분들이 뭐 하루의 일과를 메모에 써놓고 그 일을 진행하기도 하죠. 아니면 내가 뭐 잃어버린
보이면 안 되는 그런 아이디나 패스워드들도 메모를 해 놓기도 하고요. 또는 인제 그 회의 내용을 메모해 놓기도 하고, 어떤 분의 전화가 있을 때 그 전화를 메모해서 다른 분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문서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거가 있었나요? 공문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획서가 있었고요. 이 기획서는 프로젝트를 위한 거고요. 기한서는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공문서가 되겠고, 그다음에 보고서, 어떤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절차를 갖는 거고, 설명서는 제품에 대한 설명 같은 거죠. 그다음에 보도자료, 자기네가 어떤 회사나 직장에서, 정부기관에서 기사화되기를 바라면서 보도자료를 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비즈니스 레터 또는 메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문서가 있죠. 뭐 이거 말고 더 문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해를 하려면 문서 목적을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왜 이 문서는 왜 썼는가? 그래서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과 주제를 이제 파악해야 되고요. 문서를 쓰여진 정보를 밝혀내고 문서가 제시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를 통해 상대방의 욕구와 의도 및 내게 요구해야 하는 행동에 관한 것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서에서 이해한 목적 달성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겠고요. 상대방의 의도를 도표나 그림으로 메모하여 요약 정리를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서를 이해하는 그런 절차, 내가 문서를 받았을 때 왜 이 문서를 나에게 썼을까? 그러면 나는 이 문서를 받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만 되는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봐야 되고, 이제 그거를 상대방에게 또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의 획득이 필요하고, 수집하고 종합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서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업무를 이해하고 그 업무에 능숙하게 적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업무 성과에 좌우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아주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직장인은 주어진 문서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서를 이해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이해하여 다양한 문서를 접할 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양한 문서를 앞으로 접하게 될 텐데요. 정말 이렇게 문서 보면은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서 좀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잘 읽고 내가 어떤 그 위치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업무 능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가 문서를 받으면 또 그 문서를 또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직장 생활에서 요구하는 업무의 목적과 상황에 적합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작성할 때 조직의 요구에서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그 직장에서 어떤 문서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는 그 회사의 성패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이제 작성을 할 때는요, 그 글로써 자신의 의견을 이제 전달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에 있어서 문서 작성은 직장 생활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이메일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통한 업무 보고,
공부가 당연시되는 시대이다. 예, 요즘은 정말 이메일을 통해서 업무를 보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택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공무서를 통해서 받게 되고, 그것을 받아서 내가 이해하고 일을 처리하는 일이 굉장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컴퓨터가 꼭 필요한 시대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굳이 만나지 않아도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공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서 작성의 개념 및 중요성. 그래서 문서의 의미는 문서란 제안, 보고서, 기획서, 편지, 메모, 공지사항 등 문자로 구성된 것을 의미한다. 직장 생활에서 문서 작성의 중요성, 굉장히 업무와 관련된 일로 조직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예, 문서 작성 시 고려해야 될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내가 문서를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시기에 쓰는가? 어떤 기대 효과가 있겠는가를 생각하고 문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문서 작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게 되면은 품위 있고 짜임새 있는 골격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구조,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문장, 세련되고 인상적이며 효과적인 배치, 이런 것들이 문서 작성에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서를 하나 보더라도 한눈에 들어오는 문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문서는 그냥 글씨만 길게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서를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이거를 빨리 잘 알아볼까? 그런 입장에서 문서 작성을 써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서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문서 작성을 해서 보냈다라고 그분에게,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줘야 되죠. 근데 우리는 내가 보냈으니까 상대방이 보았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확인을 해서 내가 작성한 문서가 적당하게 잘 전달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일을 진행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문서 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예, 말로 하는 것도 어렵지만 문서를 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평상시에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잘 쓰도록 훈련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되고, 이 문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고, 이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그런 시험도 보게 되죠. 그래서 한글 문서라든가 엑셀, PPT 또는 기타 문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이 문서 작성은 계속적으로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본인의 뜻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보시고요. 몇 페이지까지 했냐면 오늘 18페이지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가 없다면 우리 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면 의사소통의 교재를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 내용을 다운받아서 수업에 활용하시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이해가 쉽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문서 작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